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에듀테크 도메인 역량과 핵심 기술 두 가지 중에 지식 추적과 학습 추천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할 디지털 러닝팀 이신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PM분들도 좀 많이 들으시는 만큼 에듀테크의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다루고 그중에서 기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선 에듀테크 뭔지 다들 알고 이 교육 듣고 계시나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에듀테크는 정말 말 그대로 에듀랑 테크, 교육이랑 기술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잘 정의한 거가 뭐가 있을까 하면서 쭉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교육을 보다 흥미롭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술을 활용하는 거다라는 정의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에듀테크가 뭔가 좀 직관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 디지털 교육협회라는 곳에 AI 코스웨어 서비스 목록이 있는데 여기서 한 100 몇십 종의 코스웨어들을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중에 천재교육과 천재교과서 제품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에듀테크와 잘 결부되어서 사용되는 기술이 AI가 있잖아요. 지금 PM분들도 AI 수업을 듣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AI란 뭔가 또 한번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AI도 정말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보통은 컴퓨터 과학이랑 데이터 세트를 결합해서 인간처럼 학습하고 추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는 점은 보통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데이터 기반 결정 및 예측을 수행할 때 AI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GPT도 너무 유명하고 이런 생성형 AI들이 나오면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컨텐츠를 생성하는 역할까지도 AI가 수행하고 있다는 점 좀 기억하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그 사전 신청 폼에서도 물어봐 주셨어요. 에듀테크에 AI가 필수일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네, 있으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니, 생각하기에는 사이트 관리를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에듀테크는 대본 찍어야 돼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AI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듀테크의 아니, 이거 AI는 필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듀테크 도메인에서 일하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만큼 이 부분은 꼭 염두를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세미나 진행할 때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좀 키워드로 대두되고 있는 게 AI 워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린워싱이라는 용어에서 파생이 돼서 AI를 썼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품을 들여다보면 AI를 쓰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봤을 때 이제 소비자들이 보면 이건 AI가 쓰이지 않았네? 이 제품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AI가 꼭 필요할지, 효과적일지 한번 검토해 보시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AI를 설명드린 만큼 오늘은 AI가 쓰이는 에듀테크 분야를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에듀테크에서 AI를 말할 때 빅데이터랑 머신러닝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빅데이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규모가 크고 종류가 다양한 데이터를 말하는데요. 이 데이터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니까 더 이상 사람이 이 데이터를 더 이상 사람만으로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게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인데, 머신러닝 말처럼 기계가 학습을 해서 판단을 내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AI 안에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고, 머신러닝 안에 또 딥러닝이라는 분야가 있다는 걸 간략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머신러닝을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지도학습을 보았을 때는 이 사진을 주고 얘는 고양이야. 그리고 강아지를 주고 얘는 강아지야 라는 정답 라벨링을 주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계가 학습을 하도록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고양이 사진을 보여줬을 때 얘가 고양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기대하는 방식이고요. 비지도 학습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서도 데이터를 넣어주었을 때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끼리 분류를 해주는 그룹으로 나누는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에서는 보상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건데
보통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아이가 잘하면 칭찬을 해주고 간식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잖아요. 똑같이 기계한테도 보상을 통해서 그 기계가 보상을 더 받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걸 강화학습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에듀테크랑 AI를 좀 간략히 정의를 다루어 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에듀테크의 활용을 설명드리면서 이 안에서 기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에듀테크에는 보통 데이터로 텍스트, 영상, 음성 정도가 많이 쓰이는데 여기에 더해서 행동과 문제풀이 이력 이 두 가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술을 써서 뭘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쓰이는 기술로는 학습자의 지식 상태, 이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 추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식 추적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학생은 이 개념이 부족하니까 어떤 컨텐츠 또는 문제를 추천해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추천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세미나 진행했던 문항 반응 이론과 컴퓨터 적응 평가, 그리고 그 이외에도 글씨를 인식하는 OCR이라던가 학습 챗봇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을 가지고 활용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많이 쓰이는 활용 방법은 맞춤 학습 경로를 제공하는 게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학습자가 부족한 부분을 개념을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추천해주는 문항이나 컨텐츠를 추천해 줌으로써 학습자가 효과적인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 학습 경로 제공이 있고요. 또는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학습 동기를 촉진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이 어느 부분이 부족하니까 수업할 때 이 부분을 더 신경 써야겠다 하는 교수 전략 개선을 하거나 학습이 부진한 학생을 조기 감지하여 좀 맞춤형 처방을 주는 방법, 그리고 맞춤 피드백과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기술 중에서도 지식 추적과 추천 알고리즘 이 두 가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해요. 이 두 가지가 왜 필요하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맞춤학습 경로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보통은 다들 학습할 때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사시학습을 진단하고 이후에 이 학습을 잘 진행했는지 단원평가를 진행한 뒤에 학습 수준을 학생별로 측정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학습을 추천해주는 식으로 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학습자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를 판단하기 위한 어느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지식 추적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식 추적은 놀레지 트레이싱이라고 해서 학습자의 풀이 이력, 그러니까 어느 개념은 맞았고 어느 개념 문제는 틀렸고 이런 풀이 이력들이 먼저 필요한데요. 이 이력들을 활용해서 학생이 미래에 각 문제, 각 개념을 가진 문제를 맞힐 확률을 예측을 하고 도출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밀크티에서도 AI 진단 평가라고 해서 이렇게 학습자가 문제를 풀면 학습자 등급이 어느 정도고 그거에 대한 총평과 평가 결과 그리고 맞춤 추천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이런 지식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식으로 구성된 지식 맵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식맵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덧셈을 배우고 뺄셈을 배워야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특히 수학에서 좀 도드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 개념별로 위계가 짜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맵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이 맵이 있어야 학습자가 어느 개념을 틀렸을 때 앞에 개념을 어디까지 더 학습해야 할지 좀 추천을 해주는데 유용하겠죠. 그래서 이런 지식 맵 구축이 되고 나면 이렇게 닥터메스처럼 취약점 분석 엔진이라는 거를 쓸 수 있는데 학습자가 그 지식 맵을 기반으로 어느 개념이 부족하고 그래서 앞부분 어느 개념까지는 좀 추가 학습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거에 따른 맞춤 학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식 추적을 KT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이 KT의 분류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오늘 베이지안 놀레지 트레이싱이라는 거 하고 딥 놀레지 트레이싱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지안 놀레지 트레이싱이라고 하면 얘는 좀 많이 오래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좀 계산이 들어가는 식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 PKT는 각 지식 요소를
학습 여부를 확률적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 BKT의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학습자가 그 개념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학습자가 몇 프로 정도 알고 있다, 몇 프로 정도 모른다 이런 거는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좀 짚고 이제 학습자의 개념 이해 수준을 측정하고 각 개념에 대해서 학습자의 정오답 확률을 예측을 하는 건데요. 이 문제 1에서 맞췄다, 문제 2에서 맞췄다, 문제 3은 틀렸다. 이런 하나의 개념을 가진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다고 할 때 문제 5를 맞췄을 경우에는 문제 6에서 학생이 그 개념을 알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다음 문제 맞힐 확률을 예측을 하는 모델입니다. BKT에서는 네 가지 초기 요소가 필요한데요. 먼저 초기 확률이라고 해서 학습자가 특정 개념을 학습하지 않았을 때 알고 있을 확률이라고 PL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식 요소를 한번 학습했을 때 숙달할 확률, 알 확률, 전이 확률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가 지식 요소를 알지만 저희도 분명히 문제를 풀 때, 계산 실수했다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식 요소를 알지만 실수할 확률도 고려를 해서 PS, 실수 확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지식 요소를 모르지만 특히나 사지선다, 오지선다 같은 경우에는 오지선다 같은 경우에는 좀 러프하게 말하면 사실 맞힐 확률이 찍어도 20% 정도는 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측 확률, 몰라도 찍어서 맞힐 확률, TG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계산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네, 이 부분을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 위에 그림 봐주시면 마스터드라고 하는 게 학생이 숙달되지 않았을 모르는 확률을 말하는 거고 마스터드가 학생이 아는 확률을 말합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모르는데 학습해서 알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PT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학습자가 모르지만 맞췄을 확률은 찍어서 맞췄으니까 추측 확률, 그리고 학습자가 모르지만 틀렸을 확률, 몰라서 틀렸을 확률은 나머지 1 빼기 PG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스터드에서 인코렉트로 넘어가는 것, 학습자가 알지만 틀렸을 확률, 실수할 확률이죠. 그래서 PS. 그리고 반대편은 1 빼기 PS. 이렇게 저 그래프를 먼저 그려줄게요. 그리고 저 도표를 먼저 계속 봐주시면서 얘를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값을 먼저 설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초기 확률 학습자가 배우지 않았을 때 이미 알고 있을 확률을 0.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자가 학습을 하게 되면 알 확률을 0.2라고 해볼게요. 좀 낮은 편으로 가정을 하긴 했네요. 그리고 실수를 해서 틀릴 확률, 알지만 실수할 확률을 0.2, 모르지만 찍어서 맞힐 확률을 0.2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첫 번째 문제를 맞힐 확률을 이 네 가지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볼 건데요. 저 그래프를 보시면 맞힐 확률이 초기 값에서 찍어서 맞힐 확률을 곱한 거, 그리고 아는 확률에서 학생이 실수하지 않을 확률을 곱한 거를 두 개를 더해주면 학생이 문제를 맞힐 확률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을 봐주시면 여기가 똑같은 방금 말씀드린 값이고, 그래서 0.3 초기 확률에 1 빼기 0.2를 해주고 똑같이 1 빼기 0.3 곱하기 0.2 해서 학생이 맞힐 확률을 38% 정도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틀리는 경우도 똑같이 해줄 건데요. 틀리는 경우는 보면 아는데 실수할 확률, 모르는데 그대로 몰라서 틀리는 확률 이렇게 두 가지 있겠죠. 그래서 곱하고 더해줘서 62% 정도 좀 높게 나오네요. 이렇게 62% 정도로 두 값을 먼저 도출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의 지식 상태를 추적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학생이 그 정확도를 점점 좁혀 나가야겠죠. 그래서 학생이 맞췄을 때 학생의 지식 상태가 어느 정도일지, 학생이 틀렸을 때는 학생의 지식 상태가 어느 정도일지 이렇게 추적을 해주는데요. 맞췄을 경우에는 학생이 맞췄을 때 찍어서 맞힌 게 아니라 정말 알아서 맞췄을 확률만 몇 프로인가를 계산해 주기 위해서 위에서 구해준 맞췄을 확률에서 초기값과 실수하지 않았을 확률만 곱해줘서 순수하게 정말 알아서 맞힌 확률을 구해줍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63%가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틀렸을 때 정말 실수해서 틀린 게 아니라
학생 틀렸을 때 정말 틀렸을 확률만 구해준 게 9.7% 정도로 구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PL1, PL2, PL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고 학생의 지식 상태를 업데이트 해주면서 최종적으로 학생의 지식 상태가 이 정도이구나, 이 개념은 몇 프로 정도 알고 있구나를 추적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BKT 모델 좀 계산만 생각하면 생각보다 단순하거든요.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좀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앞에서 말씀드린 학습자가 그 개념을 알 확률과 모르는 확률을 정말 안다, 모른다, 이 두 가지 상태로만 분류를 해준다는 거. 그게 첫 번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초기값, 이 네 가지 확률을 처음에 설정을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네 가지 확률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물론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고,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부분이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도화된 모델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딥러닝을 사용한 DKT 모델입니다. DKT는 딥놀레지 트레이싱이라고 해서 딥러닝을 기반으로 이 지식 추적을 진행하는 건데요. 순환신경망이라고 해서 RNN을 사용을 합니다. 이 RNN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개념 이해 수준을 측정하고 각 개념에 대한 학습자의 정오답 확률을 예측해 나가게 되는 건데요.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이 DKT 모델 천재에서도 쓰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느 좀 모델을 쓰고 있냐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지금 저희 천재에서는 밀크티 초등의 AI 수학 서비스에서 그 LSTM을 사용한 DKT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KT 모델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DKT는 은닉 상태와 학습자의 문제풀이 이력, 그 다음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다음 문제를 맞힐 확률을 예측한 값, 이렇게 세 가지 개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 은닉 상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학습자가 특정 개념을 맞췄는가 틀렸는가를 이 X에서 입력을 해주게 되면 이 은닉 상태라는 것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면서 학생이 다음 문제를 맞힐 확률을 추적해 나가게 되는 모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DKT는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저희가 지식 추적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까 어떻게 활용한다고 했었죠? 이 학습자의 지식을 가지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파악해서 그거에 대한 맞춤 처방을 해주기로 했었죠. 그래서 필요한 게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어떻게 학습자에게 추천을 해줄 것인가 라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좀 고전적인 이론부터 똑같이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협업 필터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용자 행동을 바탕으로 나와 유사한 사용자 또는 내가 구매한 아이템과 유사한 구매 아이템을 찾는 방식입니다.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과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번 학습자와 문화 컨텐츠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는 옷 그림으로 그려져 있지만 문항 아니면은 뭐 학습 영상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기반 먼저 보시면 이거는 나와 유사한 사용자에게 어떤 컨텐츠나 문항을 제공을 해줬는가를 바탕으로 나에게 추천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짧은 머리 학습자와 단발머리 학습자가 있다고 할 때 이 학습자가 이 세 가지 문항을 풀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취약한 부분이 이 학습자와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면 내가 풀지 않았지만 이 학습자가 푼 다른 문항을 나에게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템 기반은 문항의 또는 컨텐츠의 유사도를 바탕으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저 두 번째 문항 또는 컨텐츠를 풀었다고 했을 때 저 컨텐츠와 유사한 컨텐츠가 세 번째 컨텐츠라고 한다면 세 번째 컨텐츠를 다음에 추천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협업 필터링은 비교적 좀 간단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 협업 필터링 같은 경우는 방금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두 가지 사용자와 아이템 두 가지 요소만 고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좀 답답함을 느끼거나 정당성에 좀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요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 팩토라이제이션 머신이라는 건데요.
팩토라이제이션, 팩토라이제이션 머신 같은 경우는 학습자와 문제 정보 외에도 추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가적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런 모델을 사용하다 보면 어떤 것이 학습자의 문제 풀이 또는 학습 수준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었는가에 가장 중점적인 특징도 추출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여기는 지금 뭐 영화 예시로 들어져 있긴 하지만 이 파란색을 학습자, 주황색을 문항, 그리고 노란색을 학습자가 다른 개념을 풀었을 때의 성적들, 그리고 초록색을 문항 풀이 시간, 빨간색을 문항 정보라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 요소가 5가지거든요. 이 5가지라면 학습자 문항, 학습자 성적, 학습자 문항 풀이 시간, 학습자 문항 정보, 문항 성적 이런 식으로 쌍을 지어서 이 두 쌍씩 모두 다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분석한 걸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어떤 컨텐츠를 추천을 해줄 것인가, 어떤 문항을 추천을 해줄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좀 추천을 하는지 자세한 알고리즘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본 건데요. 이 식이나 그래프에 중심을 두시기보다는 제가 간단히 이 절차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절차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초기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때 파라미터로 절편, 선형 가중치, 잠재 벡터 이런 파라미터들을 임의의 작은 값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파라미터들을 바탕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문항이나 성적, 문항 풀이 시간 이런 모든 특징 값들을 바탕으로 이제 예측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타겟이 정답을 맞힐 확률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답을 맞힐 확률을 예측을 해 나가게 되는데 이 예측 값과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데이터에 있는 실제 값을 비교해서 현재 모델이 어느 정도 오차를 가지는지 손실을 나타내는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오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울기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혹시 IRT 세미나 들으셨던 분들 좀 계시나요, 여기? 아, 계시네요? 네, 얼굴도 익숙한 분도 있는데, IRT에서도 그 경사하강법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때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도 경사하강법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기울기를 계산한 값을 이제 파라미터를 이 기울기의 방향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동해 주면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파라미터 값을 최종적으로 찾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울기를 처음에 큰 동그라미 값으로 예측을 했다면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오차가 좀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기울기를 좀 바꿔봐야겠다 해서 점점 줄여나가서 기울기 파라미터의 최저값을 찾은 다음에 이제 이 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측 값을 다시 구해주게 되는 이 파라미터가 중요한 이유는 식을 보셔도 알겠지만 처음에 이 절편 그리고 여기에 곱해지는 가중치 이런 것들이 값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습해 나가면서 최저값을 찾아가는 거고요. 천재에서도 이 FM 모델을 사용해서 추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우수한 학생과 실력이 부족한 학생, 이 두 학생에게 추천해주는 문항 또는 아이템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시간을 좀 빠르게 진행한 것 같은데, 이제 기술은 이 정도로 좀 설명을 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다들 에듀테크 도메인에 관심이 있으셔서 교육을 지금 듣고 계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에듀테크 역량을 제가 좀 생각을 해 보았어요. 특히나 천재 같은 경우는 PM분들이라도 개발자분들과 협업을 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 보았는데요. 먼저 일단 교육회사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 이론을 교육 전공자가 아니셔도 어느 정도는 기초 수준을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육도 트렌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자의 요구가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파악이 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자 분들은 이 교육 트렌드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겠지만 그걸 어떻게 잘 구현해내느냐, 어떻게 사용자가 편리하고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구현하느냐가 핵심일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 뭐 PM이시든 아니면은 기술자이시든 두 분 다 중요한 건 공통적으로 A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초반에 AI가 분명히 에듀테크에서 필수적인 건 아니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AI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특히나 보수적이라고 좀 많이 말이 되는 교육업계에서는 AI 리터러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요구를 파악해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적합한 좀 컨텐츠 또는 기술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술 스터디는 사실 개발자분들에게는 좀 필수적이겠지만 이제 개발자분들과의 협업도 많이 이루어지는 만큼 PM분들도 기술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에서 효과적인 강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빅데이터도 이제 교육 업계에서도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 만큼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다 같이 팀 플을 할 때도 그렇겠지만 그냥 내가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하는 것보다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이런 결론이 나왔어라고 하면 훨씬 설득력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까지 좀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듀테크 도메인 상식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분도 계셔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아시는 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천재그룹에서 AI 코스웨어랑 그 관련된 사용하는 기술을 알아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AI 천재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과 교육이라고 해서 위키독스 좀 많이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위키독스라고 온라인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실제 학교에서 수업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은 교육학 전반 좀 그렇게 딥하지 않은 내용들 그리고 AI 기술 중에서도 에듀테크로 많이 쓰이는 기술들 그리고 에듀테크 업계에서 유망하다고 보이는 회사들이나 그 코스웨어 제품들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박람회에서도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는 저도 올해 가봤었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서 추천을 해드리고 좀 기술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고 싶다, 트렌드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AI 엑스포 코리아도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저도 원래는 그 기획하시는 분들이 개발 지식을 알아야 하나라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 AI 엑스포 코리아 갔는데 앞에서 설명하시는 분이 너무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그 이론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개발자시냐 여쭤봤는데 기획자였던 게 좀 인상이 깊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 박람회들도 좀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 네, 발표를 마치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좀 더 궁금하거나 논의할 사항이 있으시다 하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